문화가 강한 언론,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18번째 시간입니다.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.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있지만요. 일정 기간 동안은 행복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바로 수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마 수험생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현재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.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중요한 과정이 한순간의 욕심이나 실수에 따른 부정행위로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요,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수능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거의 한 달 만에 뵌 것 같아요. 예. 달라진 거 없나요? 저 말고요. 일단 사무실이 가을 햇살만큼이나 눈부시게 바뀐 것 같고요. 네. 또 오는 거리나 시간도 매우 짧아졌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게 바로 수능에서의 부정행위예요. 네.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의외로 우리가 보도에서 접해왔던 것들도 있고 네. 또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있고. 그러면 이 수능에서의 부정행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. 일단 대학 수학능력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거기 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. 그 다음에 다른 수험생과 네.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. 또 부정한 휴대물, 노트라든지 요약지 있잖아요. 보거나 무선 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. 또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. 네. 이건 실제 사건 사고도 많이 되었습니다. 그렇죠. 뉴스에서 예. 많이 다뤘던 네.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. 이 부분은 시청자들이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. 네. 그런데 그거 외에 최근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이 6번째 항목에 있는데요.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네. 종료벨이 있잖아요. 네.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. 이것도 그것도 부정행위입니다. 부정행위에 들어가나요? 예.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9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.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반입을 해서는 안 돼요, 원래. 근데 반입을 한 걸 알았어요. 네. 그러면 1교시 시작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겁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인데요. 네.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게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이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거나 좀 이슈됐던 것도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아마 2004년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. 집단 부정행위요? 그것도 우리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. 오. 예. 중학교 동창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네. 부정행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수험생들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반입 금지 물품에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2번 두드리면 2번, 3번 두드리면 3번. 근데 그 다른 이제 학년이 낮은 후배들이 네. 어느 고시원에 모여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갖고 수신을 해서 1번은 2번 이렇게 취합을 하는 거예요.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약 한 100명의 가량의 수험생들한테 핸드폰을 네.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. 그때 당시에 관련자만 해도 네. 100명이 넘었고, 네.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. 상당히 많은 숫자였네요. 네, 그때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죠. 저는 공부만 해서 잘 몰랐어요. 명문대 재학생들이 네. 돈 받고 네. 수능을 대리로 응시한 사건들은 수시로 네, 발생을 맞아요.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 후부터 대리시험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응시 원서 그 증명사진 크기가 여권용 사이즈로 커졌습니다. 예, 그리고 2005년부터 네. 수험장에는 아예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게 규정이 된 겁니다. 그랬군요. 그러면 이 휴대폰뿐만
뿐만 아니라 금지 항목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. 것들이 좀 있을까요?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.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전자기기는 갖고 가면 안 된다. 아, 쉽게. 모든 전자기기는 갖고 가면 안 된다. 그리고 설사 실수로 갖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발이 되면 그 해당 연도의 수능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된다.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휴대전화,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.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계도 차고 가면 안 됩니다. 스마트워치. 요새 뭐 저 애플이라든지 삼성 시계 많이 차잖아요. 안 됩니다.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, 그다음에 전자사전, MP3 플레이어, 태블릿 PC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그다음에 통신 결제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. 그다음에 전자담배,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.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물품이 있는데 혹시 뭐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참 아빠의 외투 사례, 그다음에 엄마의 도시락 사례가 있습니다. 참 많은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. 뭐냐면 시험날 아침 아빠가 아이를 시험장 앞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.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항상 수능 날은 춥잖아요. 갑자기 추위가 옵니다. 수능 날은.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너 옷을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하면서 아빠 외투를 벗어준 거예요. 안 돼요. 그런데 그 안에 아빠 핸드폰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거 아빠 외투 입고 시험 치고 있는데 아빠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실수로 갖고 들어와도 무효 처리.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 수험생이 오히려 미안하다,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. 시험 중에 내 핸드폰이 울려서 다른 수험생들이 지장을 받았을 거다. 오히려 그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. 또 이제 엄마의 도시락 사례입니다. 근데 이제 평소에 엄마들이 도시락 안 싸잖아요. 왜냐하면 급식이 있으니까. 근데 수능 날은 사실 도시락 사다 줘도 되는데 아이한테 따뜻하게 엄마가 정성 기울여 싼 도시락을 먹이고 싶은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가방에 넣잖아요. 이렇게 뭐 3단 찬압인가 이렇게 해서 넣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바빠서 그만 깜빡 그 도시락 가방 안에다가 엄마 핸드폰을 놔둬버려요. 근데 또 시험 중에 그 도시락 가방 안에 있는 엄마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실수로 반입하더라도 부정행위. 그래서 적발돼가지고 해당 연도 수능 무효 처리 받았습니다. 혹시 그럼 변호사님 또 다른 부분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이 부분은 뭐 수능을 보는 수험생뿐이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그 내신 성적이 뭐 수시의 경우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수능 부정행위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각급 고등학교에서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그 대부분 고등학교에 그 규정에 보면 휴대 금지된 전자기기의 소지 또는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수능에도 대비도 하실 겸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잠깐의 실수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는 고등학생들 또 그 부모님들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미리미리 준비를 연습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준비를 그러니까 시험 있는 날은 아예 핸드폰을 안 써야 된다.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지도 않고 아빠가 학교 엄마가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도 핸드폰 안 봐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렇게 하셨나요? 죄송하지만 저는 학력고사를 받고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. 삐삐를 없었습니다. 너무 먼 옛날로
지금까지 수능 부정행위의 종류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사건화되었던 부정행위 사례 그리고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의 종류까지 알아봤는데요. 학부모님들도 오늘 방송 잘 유념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일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, 변호사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법무법인 100의 백상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